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무릎 관련 질환 함께 알아봤던 양래석 전문의 모시고 오늘은 목과 허리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게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디스크를 말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사람 몸은 여러 개의 척추뼈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사람 몸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척추뼈 사이에서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존재를 해서 이 척추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데 이 디스크, 즉 추간판이 손상을 받거나 파열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은 허리나 목에 통증이 오고 팔과 다리에 저림감 등을 유발하는 질환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 사진들 보면은 저기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디스크가 손상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은 허리 MRI인데요.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까만색 튀어나온 게 허리 디스크가 지금 탈출되어서 살짝 튀어나온 그러네요. 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 오른쪽은 어떤 사진이에요? 오른쪽 사진은 이 단면을 보는 건데요. 가운데 있는 하얀 게 척추 신경인데 저게 원래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좀 깨졌네요. 예, 까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지금 신경을 누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디스크에 한 번 걸리면 사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어서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참 중요한 질환인데 어떤 증상이 생기면 이게 디스크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목과 허리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데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목 뒤쪽 통증이나 아니면 두통, 그다음에 어깨나 팔 쪽으로 저림감이 올 수도 있고 고개를 뒤로 적겼을 때 팔 쪽으로 저림감이 심해진다든가 아니면 저림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저림감이 좋아지면은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과 다리 쪽으로 보통 저리고 땡긴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네. 복압이 올라가는 자세,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대변을 볼 때 증상이 힘을 줬을 때? 예, 배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취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누워 있을 때 무릎과 고관절을 굴곡을 시키면은 증상이 좀 완화되는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보다는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또 악화된다라고 말씀을 보통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증상이 상당히 다양한데 목과 허리 부위에 따라서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척추뼈는 목에서부터 허리 그리고 꼬리뼈까지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과 허리의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아니면은 핸드폰을 쳐다볼 때 잘못된 자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컴퓨터를 볼 때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책을 볼 때 턱을 이렇게 내민다든지 거북이목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다 보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쳐다볼 때 이렇게 고개를 너무 숙이고 쳐다보게 되면 목에 하중이 많이 가해서 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다리를 꼬는 그 자세가 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자세라는 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디스크는 옛날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비수술적 치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디스크 의심이 되면은 엑스레이나 MRI 그리고 환자 진찰을 통해서 이게 정말 디스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힘이 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신경학적 증상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어떠한 통증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하고 그 외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우선은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약물 치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염제,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했을 때 이 주변이 염증이 생기니까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케이스겠어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운동과 물리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신경이 압박으로 인해서 방사통으로 근육에 통증이나 아니면 경직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핫팩이나 콜드팩, 초음파, 전기자극 통해서 이러한 이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운동을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법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시술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우리가 보통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특수한 엑스레이 장치와 초음파를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저렇게 주사를 이용해서 주사제는 이 소염제인 스테로이드와 그다음 국소마취제를 섞어서 이제 신경 주변에다가 약물을 주입해서 증상의 완화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허리에다 놓는 주사인데요. 예, 이것도 약물은 비슷하고 위치에 따라서 저렇게 다른 방법을 좀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사 이거 지금- 치료 같은 것은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 번 해야 됩니까? 주사 치료는 보통 1, 2주 간격으로 환자분 증상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뭐 짧게는 2, 3회, 많게는 한 5회 정도까지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허리에다가 주사 치료를 놓는 방법이고요. 이제 어떤 환자분의 증상이나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주사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정확하게 상의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시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시술인데 이 사진은 저렇게 화살표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특수한 기계를 디스크 있는 병변에다 집어넣어서 초음파나 아니면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 자체 볼륨을 줄여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약간 들어가게끔 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신경을 누르는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시술일 방법이 그러니까 있겠고요. 오른쪽에 아까 보니까 좀 튀어나온 부위를 좀 줄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얇은 관을 통해서 디스크가 눌려 있는 부위에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시술 방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 왼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가운데 동그란 까만색 부위는 우리가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풍선을 이용해서 디스크가 눌려 있는 부분을 풍선을 이용해서 공간을 넓혀줘서 디스크가 압박되고 있는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 효과를 좀 줄여줘서 환자분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수술처럼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수술보다는 마취가 없이 좀 간단히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디스크 뭐 주사 놓는 거나 시술 같은 거는 많이 아프죠? 아닙니다. 진짜 아플 거 왜냐하면 아픈 부위 가뜩이나 그러니까요. 아픈데 주사 바늘을 그대로 사실은 찌르는 거니까 얼마나 좀 네. 아플까 싶어요. 보통 환자분들 보면 디스크 자체가 워낙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바늘이 또 바늘 같은 경우는 아주 얇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사나 시술 자체에 대해서 통증을 이렇게 심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 저거 해봤거든요. 아, 허리에. 그래요? 근데 진짜 아팠거든요. 저는. 바늘이 얇다고 해가지고 안 아픈 것은 너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 정도로 하고 디스크 질환이 참 어려운 게요.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살다가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이전에 어떤 치료를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에 수술적인 치료를 했었다면은 그 수술 부위가 주변 조직과 유착이 돼서 신경을 다시 자극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미 약화되어 있는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약에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했었다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디스크가 발생했던 분들은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좀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를 운동을 해서 치료를 했다라는 사례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모든 디스크가 운동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운동 치료가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 이론상으로는 적절한 운동은 척추뼈나 근육이나 인대나 디스크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환자에서 운동은 통증을 경감시키고 약화되어 있는 근육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척추의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하지만은 어떤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급성기로 터졌다든가 아니면은 마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운동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과유불급이겠죠. 뭐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자분들도 생활 속에서 뭔가 좀 해볼 만한 게 있다고 하면 운동 같은 것들 디스크 환자분들께 어떤 운동을 좀 추천하시겠습니까? 디스크 질환에 효과가 있는 운동으로는 윌리엄 굴곡 운동과 맥켄지 운동이 알려져 있는데요. 윌리엄 굴곡 운동은 허리를 주로 구부리는 운동, 그리고 복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으로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잇몸 일으키기 비슷한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허리를 굴곡시키고 복근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신경근의 압박,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넓혀서 신경의 압박을 줄이고 복근의 근력 강화로 추간판의 하중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릴 경우에는 오히려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엄청 힘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스트레칭에 좀 가까워 보이는 그런 운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맥켄지 운동이 있겠는데요. 맥켄지 운동법은 2가지의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과 4가지의 허리를 펴는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운동 역시 허리의 근력 증가를 얻고 허리를 뒤로 제끼임으로써 추간판이 앞으로 이동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원리인데 이 역시 허리를 구부리는 운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은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고 허리를 뒤로 스트레칭 하는 운동이 디스크에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자세나 운동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좀 피해서 예방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척추에 무리가 가는 피해야 하는 동작으로는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핸드폰을 하신다든가 네. 아니면은 앉아 있을 때 허리를 구부리고 턱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학생들 책 보는 자세 이런 자세를 좀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허리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자세가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골프나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이 운동이 허리에 좋지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사전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좀 전에 알려드린 척추 기립근 운동, 등 근육 운동을 통해서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앉는 자세를 좀 잘해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요. 좀 허리를 펴게 가가지고. 되네요. 또 예. 새삼. 앞에 의자에 걸터 앉는 게 안 좋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건강에 뭐 먹는 것 중에서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을까요? 척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뼈하고 디스크인데요. 척추뼈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거를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디스크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를 하고 운동을 통해서 목과 허리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려드린 올바른 자세와 또 예방법으로 디스크 예방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건강한 허리 또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대석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